14만 경찰 전체 회의는 일단은 철회가 됐습니다. 정부로서도 한숨 고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셈이 된 거죠. 이상민 장관은 경찰대 인사들이 주요 자리를 독점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라는 화두를 꺼내들었고, 경찰 내부에서는 반기는 목소리와 경찰대 출신들의 반발의 목소리도 현재 같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쿠데타 발언을 한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은 우리들의 임무이다. 장관의 법령 위반은 탄핵의 요건이 됩니다. 함께 보시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탄핵 소추안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이 검토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169석을 활용해서 탄핵 카드를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서 과연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 이쯤에서는 좀 한번 쟁점별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크게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찰국 신설은 위법인가? 정부조직법 34조 5항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명시가 돼 있다. 34조 1항 행안부 소관 사무에 치안 명시가 안 돼 있다. 경찰국 신설이 과연 위법인가의 쟁점. 위법이 아니다. 위법이다. 논쟁적이고요. 경찰 독립 필요성. 민정수석 밑에 있을 땐 아무 말 안 하더니 왜 행안부 밑으로 가니까 이렇게 반발하냐라는 쟁점이에요. 과연 지금 경찰의 독립이 침해된다라는 반발이 정당하냐의 쟁점. 세 번째 쟁점은 뭘까요? 경찰 통제를 그럼 누가 하냐? 국가경찰위원회를 강화해야 된다. 경찰국이다. 아무런 통제를 안 받으려 하는 거다. 다양한 쟁점이죠. 네 번째, 경찰 집단 행동은 위법이 아니냐의 문제도 여전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좀 따져보죠. 김광선 변호사님, 크게 두 가지로 합쳐지는 것 같아요. 경찰의 이 반발은 정당하냐? 첫 번째. 두 번째, 민정수석실에서 과거에 통제하던 걸 경찰국을 만들어서 정당하게 통제하려 한다. 이게 과연 정당하냐? 두 가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반발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반발의 어떤 방법이 뭐냐? 이게 의견 표시냐? 아니면 집단 행동에 더 나가서 뭐 시위를 하거나 집회를 하거나 이제 그런 거냐에 따라서 틀리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 이제 집단 행동이랄지, 특히 이제 경찰 공무원에는 명령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아직 국가공무원법 위반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단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 정도는 뭐 그 정도는 의견 제시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위반이 아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서 만약 계속적으로 집단 시위를 한다랄지 집회를 한다랄지 아니면 계속 복종을 안 하게 되면 이거 뭐 여지가 좀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경찰국 신설이 사실은 이제 전에 민정수석실과 관련되는 건데 지금 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실 없앴잖아요. 그럼 이전에 민정수석실하고 치안비서관이 경찰에 대한 인사를 할지 경찰을 통제를 했어요. 근데 그걸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면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랄지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완전 없어진 거예요. 그럼 이대로 내버려 둘 것인가? 근데 경찰청은요, 일종의 행정부예요, 행정부. 그러면 행정부면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야 하는 게 맞죠. 그러면 지금 뭐 계속적으로 뭐 논란이 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경찰국 신설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일단 정부조직법에 보면 행안부에 경찰국을 치안 업무를 할 수 있는 경찰청을 둘 수 있고 또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경찰청을 지휘할 수 있는 것이 행안부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단지 한 가지 수사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경찰국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민주당 이상민 장관 탄핵할 겁니까?
탄핵을 직접적으로 가기까지는 조금 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상민 장관이 분명히 무리를 하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뻔히 보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수사 기소 분리로 권력이 나눠지니까 반발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고요. 사실상 이것이 문제 없이 법 해석의 논란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해야 하는 건데 급하게 법 개정을 민주당이 뭐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는 명분으로 본인들이 해석을 달리해가지고 이것을 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라서 저희는 당연히 반발을 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만 딱 말씀드리면 사실 이 인사권을 가지고 본인들이 수사할 수 있게끔 수사 개입을 할 수 있겠다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경이면은 그 각 단위의 경찰서장들이거든요. 그 서장들이 이것은 분명히 해석의 여지가 있고 문제가 있고 수사 개입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백 몇십 명이 반발했는데 청장 후보자가 해산 지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 내려보내가지고 경찰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저 이렇게 해서 이상민 장관한테 문제가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대로 처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탄핵의 검토 가능성이 그래서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박정호 의원님,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 얘기가 많이 나와요. 대통령 탄핵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상민 장관 탄핵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있어서 탄핵이라는 게 한번 있었으니까 쉽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막 그 탄핵이라는 단어를 쉽게 쓸 수 있는 상황인가 뭐 저는 궁금해요. 그래서 이건 거대 야당의 이 명분 없는 몽둥이질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엄밀히 따지고 들어가서 지금 본인들이 했던 검수완박의 모순된 점 때문에 지금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기 싫으니까 저렇게 뭐 장관 탄핵, 대통령 탄핵 얘기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경찰은 대한민국 공무원인데 누가 그럼 통제하고 지휘할 것이며 그다음에 다음 달이면은 아마 모든 수사권, 9월 달이죠? 예. 모든 수사권이 이제 경찰로 넘어가고 심지어는 몇 년 있으면 대공수사까지도 다 경찰로 넘어가는데 그 수사를 완전히 독립이 돼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지 저는 수사에 대해서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면 경찰은 어디로부터 그런 권위와 권능을 위임받았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건지 저는 참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 여야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